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제45회 고급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시작할까요? 가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1번부터 순서대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문제의 출제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참 친절합니다. 구석기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쭉 이후의 시기로 흘러가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가장 현재와 가까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자, 여러분 1번 뭐 당연히 선사시대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를 고르래요. 비파형 동검하고 거푸집이 나왔습니다. 비파형 동검과 거푸집은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그러므로 1번 문제는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청동기를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은 구석기고요. 2번은 찰기. 3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건 선사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에 가서야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거든요. 그러므로 3번은 고려가 되겠고, 4번 구석기와 신석기는 모두 계급이 없는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청동기 때부터 이제 계급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4번은 구석기부터 신석기, 5번이 바로 반달돌칼, 청동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다음 2번 보시면요. 자, 이 나라에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대군장이 없고 후읍군 삼로가 있다. 여기까지는 옥저 아니면 동이에요. 좀 더 읽어보면 둘 중에 하나가 빠지겠죠. 자, 보겠습니다. 산천을 중요시해서 이거는 다른 부족의 경계를 함부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책화라고 하는 벌을 받거든요. 바로 동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화라고 하는 벌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것은 조계혼을 말해요. 책화와 조계혼은 모두 동의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동의를 골라주면 동의는 3번이죠.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요게 바로 동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요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한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은 정말 손대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은 바로 붙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우 착하고 친절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의 경향은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꼬지 않고, 그러니까 함정 없이 그냥 쉽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다라는 거죠. 1번부터 50번까지 다 그래요. 그러므로 조금만 여러분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각 시대별로 잘 점검을 하시면 1급을 받으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에서 바로 다음에 바로 시행이 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은 나는 이미 늦은 것 같고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다음을 노릴 생각으로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쌤은 바로 직후에 시작이 되는 한능검을 한번 도전해 보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합격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접근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래요. 고령을 중심으로 했었던 발달했던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령은 여러분 어느 가야죠? 대가야죠. 금관가야는 김해에 있었고요. 그러므로 3번 문제는 대가야를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라 라고 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1, 2, 3, 4, 5번 가운데 대가야에 해당되는 거는 바로 1번이죠. 여러분 금관가야는
버풍왕, 신라 버풍왕 때, 네, 이때 신라에게 항복했고요. 그리고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므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4번 볼까요? 자, 4번을 보시면 자, 가, 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거를 골라라. 왕이 태조와 함께 해서 이 나라의 왕이 평양성을 공격을 했다. 그래서 고구려 왕 사유, 이 사유는 고국 원왕을 말합니다. 고국 원왕 사유가 바로 평양성 전투에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것은 바로 고구려와 백제의 평양성 전투, 371년에 있었던 평양성 전투가 되겠죠. 연도는 모르셔도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4세기, 4세기 근초고왕 때의 일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뭐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나를 보시면 고구려왕 거련이, 거련은 장수왕의 이름입니다. 3만 명을 이끌고 와서 한성은 백제의 수도가 되겠죠. 그러므로 한성을 포위해가지고 한성을 함락시킨 475년, 즉 5세기의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는 광개토대왕, 가는 근초고왕, 그리고 나는 고구려의 장수왕, 즉 4세기에서 그리고 5세기 사이의 일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요 사이에 396년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요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4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5번 보시면 자, 5번은 또 어떤 문제? 이미 우리 역사는 이미 삼국시대까지 이미 발전을 했네요. 자, 다음 기획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백제의 도교 문화래요. 그러므로 백제의 유물이나 또는 유적 가운데에서 도교와 관련된 유산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1번 기역은 김해의 금관가야에 가보십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아니고, 다음에 니은, 니은이 바로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이 되겠습니다. 바로 도교적 성격이 아주 짙게 나타나는 거죠. 니은 들어가고, 다음 디귿 보시면 디귿은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에요. 그러므로 불교, 불교 유물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불교 유물. 다음에 리을 보시면 백제의 금동대양로. 역시 도교적 성격이 아주 강하죠. 그러므로 정답은 니은과 리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자,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서 옳은 것은 무령왕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공부 조금만 해보시면 아주 뭐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되겠어요. 무령왕의 아들은 성왕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6번 문제는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백제의 성왕을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시문의 정체만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에 지문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답 고르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만 문제풀이를 좀 해보시면요. 답이 이제 나중에 막 손을 들고 있어요. 나야 나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함정 아닐까 하면서 다른 손 안 든 지문을 굳이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함정 지문 안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지문이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그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1, 2, 3, 4, 5번 가운데서 성왕은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백제의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친 활동을 한 왕이 바로 성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6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실까요?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 뭔가 좀 자료가 좀 많아 보이고 좀 복잡해 보이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자료 속에 힌트는 보다 더 반짝반짝 눈이 부시게 바로 힌트가 바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장이 많고 또 복잡해 보일수록 힌트는 오히려 찾기가 쉽다라는 거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 해동성국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해동성국 어느 나라입니까? 발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발해를 골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1번부터 거의 50번까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정체를 물어봐요. 이게 뭐게?
이게 무슨 책이게, 이게 누구게, 이게 어느 나라게 라고 하는 거를 제시문을 통해서 알아내게 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것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고르는 문제. 이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은 순서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막 섞어놓고 이거를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아니면 뭐 이후의 사실로서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또 순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대체로 우리 한능검에서는 정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온다라는 것이죠.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발해를 골라주면 3번 오경 15부 62조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추었다. 요게 바로 발해에 대한 설명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8번 볼까요? 자, 밑줄근 이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 여러분, 불교 가운데에서 승탑의 유행은 어떤 종파랑 관련이 있죠? 선종과 관련이 있죠. 그러므로 교종과 선종 가운데에서 이 종파는 선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또 선종을 골라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바로 선종의 그냥 개념 아니겠습니까?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이게 바로 선종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8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자, 우리 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가에 해당하는 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일단 그림부터 독도라는 강한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조금 읽어보면 독도라는 확신이 거의 뭐 한 5초 안에 생깁니다. 우상국을 복속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다가 안용복, 독도가 틀림없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독도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5번이 나 독도야 독도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 그렇구나 반가워 하면서 5번을 딱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1번 볼까요? 몽골에 항전할 때 임시수도. 여러분 고려시대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대몽항쟁하는 임시수도는 강화도였죠. 그러니까 1번은 강화도가 되는 거고, 2번 지문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모르셔도 답 고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약전은 정약용의 형이에요. 정약용의 형인데 신유 박해 때 정약용과 정약전은 모두 천주교 박해로 인해서 유배가죠.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가고, 그리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가지고 흑산도에서 유배되어서 살면서 흑산도 지역의 어류를 연구한 어류연구소인 자산어보를 저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2번 흑산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음 3번 하멜이 표류하다가 도착한 곳은 제주도입니다. 4번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한 장소 병인양요가 되겠고요. 강화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관할 영토로 명시했다. 독도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아예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 듣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9번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보시면, 자, 밑줄근 선종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선종은 불교 종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네. 기원한테 의탁했다가 조금 더 읽어보면은 양길한테로 가잖아요. 여러분 기원과 양길은 모두 통일신라 말기에 각 지역에서 일어난 호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족인 기원의 부하가 되었다가 그 이후에 양길의 부하가 되고, 그 이후에 점점 더 힘을 키워가지고 바로 후구구를 건국한 궁예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궁예의 이름이 본명이 선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예에 대한 설명을 1, 2, 3, 4, 5번 가운데서 골라주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고구려, 물론 주몽이 세운 고구려와 구별하기 위해서 궁예가 세운 고구려에 후자를 붙여가지고 우리는 편의상 후고구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901년에 궁예가 고구려를 건국했을 때에는 그냥 나라 이름이 고구려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처음에 수도는 송악이었는데 수도까지 철원으로 옮겼다. 이게 바로 궁예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10번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보실까요? 어렵지 않은 내용 그냥 편하게 봐주십시오.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서 옳은 것은 여러분 제시문은 다 읽어보셨을 것이고 변발과 호복을 폐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발은 헤어스타일을 말하는 거고 호복은 옷 입는 스타일을 말하는 거죠. 자, 바로 몽골의 스타일, 몽골풍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몽골풍을 폐지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을 한 고려의 왕이 누구죠? 바로 공민왕이잖아요. 그러므로 11번은 이 제시문을 통해서 공민왕이라는 걸 알아내게 한 다음에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공민왕 골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돼요. 공민왕은 대표적인 친원 세력인 기철, 기철을 숙청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11번은 1번이 바로 공민왕의 업적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12번 보시면은 자, 이 자기는 도자기인데요.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도자기가 1, 2, 3, 4, 5번 가운데서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감기법! 여러분 더 읽을 필요가 있나요? 상감기법으로 만든 청자 뭐겠습니까? 상감청자죠. 그렇다면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상감청자를 골라주면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상감청자 4번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3번. 자, 가나다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대체로 오신 문제가 거의 대부분 정체를 물어보는 건데 순서 문제도 간간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가를 읽어보시면 최우가 나왔습니다. 최우는 무신집권자죠. 그러므로 가는 무신집권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나를 보시면 후주 출신의 쌍기는 왕이 쌍기는 왕에게 과거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여러분 이 왕은 광종이거든요. 광종에게 후주 출신의 쌍기가 과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바로 광종 때 처음으로 과거제가 실시가 됩니다. 이것은 고려의 초기가 되겠어요. 고려 초기. 다음에 다를 보시면 신돈. 신돈은 공민왕이 신임하는 승려였죠. 그래서 신돈에게 정치를 맡기고 그 공민왕으로부터 정치를 일임받은 신돈이 바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공민왕 제2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라를 보시면 정치도감의 관원이 남의 땅을 빼앗고 여러분 정치도감은 충무광 때 이재현의 건의에 의해서 정치도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공민왕 이전에 충자돌림의 왕이 있을 적의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해보면 제일 먼저가 나, 고려 초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가, 무신집권기, 그 다음에 라, 바로 충무광 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다, 공민왕 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나가라다, 나가라다. 정답은 바로 4번이 된다라는 거죠. 고려의 정치를 조금만 여러분 잘 줄거리를 잡으시면은 이 정도의 시기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14번 보실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보시면 이 글은 어떤 책에 대한 설명이네요. 왕명을 받들어서 역사서 편찬을 주도했다. 자, 이 책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역사를 기술을 한 삼국의 역사서가 되겠네요. 그리고 본기, 연표, 지, 열전 이런 식으로 어떤 시대를 바로 이와 같은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서술하는 방식을 기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전체 방식을 가지고서 삼국의 역사를 서술한 역사서는 바로 다름 아닌 삼국사기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삼국사기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거죠. 삼국사기는 1번 바로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삼국사기의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어요. 다음 15번 보실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강감찬 장군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거란군이 귀주를 지나갈 때 선멸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섬멸한 대첩 이름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귀주대첩. 그러므로 네, 이것이 나타난 시기를 네, 연표 가운데에서 찝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거란은 고려시대에 크게 3번 쳐들어오거든요. 그 중에 귀주대첩은 3차, 거란 3차 침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표를 보시면요. 서희의 외교단판이 있어요. 서희의 외교단판은 거란 1차 침입 때 서희가 외교단판을 잘 해가지고 거란군이 물러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주대첩은 서희의 외교단판 그 직후 그 다음이 되겠죠. 그러므로 서희의 외교단판 다음이 바로 나아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2번. 자, 다음 16번 보실까요?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와우, 네, 어떤 지역이 나왔네요. 네, 대구 사시는 분한테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네, 대구의 지역이 나왔거든요. 네, 달성공원, 대구 달성공원. 네, 자, 최재우 동상. 왜냐하면 그 동학을 창시한 그 최재우가 바로 대구에서 처형되거든요. 그래서 네, 최재우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경상 가명공원, 뭐 민족시인 이상화의 뭐 고택, 이것까지는 우리가 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228 네, 기념중앙공원. 여러분 대구 228 의거라고 해서요. 대구에서 2월 28일에 바로 학생들이 이승만 정부의 항거에서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19 혁명의 아주 중요한 촉발제가 됐거든요. 그러므로 이 16번 문제에서 가리키고 있는 도시는 지역은 바로 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 지역이 대구라는 걸 알아낸 다음에 이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대구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대구 사시는 분은 0.1초 안에 아마 답을 고르셨을 거예요. 네, 다른 분은 아마 대구 사시는 대구 지역 분들보다는 조금 좀 답 고르는 게 조금 늦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국제보상운동은 바로 대구에서 시작했죠. 네, 그러므로 네, 16번 정답은 네, 4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17번 보시면 자, 또 섬이 나왔네요. 가나다라 마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진도, 완도, 거문도, 거제도, 영도, 우리 남해 쪽에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섬들이 5개가 나왔네요.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구실로 불법 점령하였다. 거문도 사건의 거문도가 되는 거죠. 2번 통일신라 때 장보고. 여러분 청해진 어디 있었습니까? 완도에 설치하죠. 그러므로 17번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계속 한번 보실까요? 6.25전쟁 때 포로수용소, 거제도 포로수용소. 네, 그러니까 3번은 거제도가 되겠고요. 다음에 4번 러시아 저탄고 설치를 명분으로 조차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바로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가 되는 거고요. 절영도는 부산 앞에 있는 섬이었는데 요즘은 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도를 연결을 하는 다리를 영도다리라고 하고 요즘은 섬이 아니라 그냥 부산광역시 영도구예요. 아무튼 4번은 영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에 삼별초가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하였다. 삼별초가 용장성을 쌓은 섬은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7번 정답은 2번만 딱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18번 보실까요? 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문장이 조금 복잡해서 어렵게 보이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일전에 나의 아우인 의천이 여러분 의천의 형이래요. 네,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이죠. 그래서 의천의 첫째, 둘째, 셋째 형은 모두 왕이 됩니다. 아무튼 그 첫째, 둘째, 셋째 형 가운데 한 명인데요. 네. 여러분 마지막 줄을 보시니까 주전도감에서 화폐를 발행을 했다. 여러분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의천의 건의를 받아서 주전도감 설치한 다음에 화폐를 정말 많이 찍어낸 고려의 왕이 있습니다. 고려 왕 중에 화폐의 왕, 화폐의 킹 누굽니까? 숙종이죠. 숙종. 그러므로 18번 문제는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숙종과 관련된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해동통보가 주조되어 유통되었다. 그렇죠. 주전도감에서 바로 해동통보, 사만통보, 동국통보 뭐 이러한 화폐들을 굉장히 많이 주조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8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보시면요. 자, 미줄근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이자겸, 척준경 등등이 나오고 있네요. 바로 이자겸의 난이 되는 것이고요. 이 금나라가 바로 고려에게 4대 요구한 게 바로 이자겸의 난과 같은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바로 당시 고려의 왕인 인종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억류한 그 상태에서 바로 금나라가 고려한테 4대 요구를 해오거든요. 그러므로 이자겸의 난과 같은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인종, 이자겸의 난 당시의 군주인 인종이 되는 것이고요.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인종이 재위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실은 5번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보실까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사건 또 어떤 하나의 사건 그 사이에 들어간 게 뭐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역시 큰 범위에서는 시기를 구별하는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의 2대 출제 포인트라고 한다면 정체, 이게 뭐게?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순서, 이게 언제게? 이렇게 두 종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를 보시면 위화도 회군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돌아왔다. 다음에 나를 보시면 이성계가 결국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연도는 굳이 모르셔도 돼요. 1388년이고 조선 건국은 4년 후인 139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에 이 4년 동안에 있었던 거를 1, 2, 3, 4, 5번 가운데서 골라라. 정답은 2번이에요. 과전법 실시는 1391년이거든요. 그런데 4년 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있는 것까지 골라야 돼?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바로 이성계와 신진 4대부들이 권력을 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과전법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의 정치를 공부할 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으로 집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전법 실시했다라는 건 정말 누구나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번 과전법 실시. 이것이 바로 20번의 정답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2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요. 자, 이제 조선이 되려나 봅니다. 위화도 회군 나오고 조선 건국 나오고요. 자, 역시 조선이네요. 21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시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일단 잡아내야겠죠. 역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종의 신임을 받은 사림이래요. 느낌이 확 온다. 그리고 제자로서는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이 있다. 여러분 김일손 하면은 바로 김종직의 제자로서 이 사람이 바로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사초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이 바로 무사화의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김일손은 여러분 어느 정도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김일손의 스승인 김종직이 바로 21번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김종직을 딱 골라주면 여러분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직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김종직의 조이제문, 그리고 김일손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무오사화와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무오사화를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공부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답을 고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 제가 봤더니 어려운 문제는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의 문제는 없었고 기본적인 내용만 잘 공부를 하신다면 뭐 누구나 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22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신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역관. 여러분, 조선시대 서얼이나 역관과 같은 사람들은 어느 신분이었죠? 양반이었나요? 아니죠. 중인이죠. 중인. 그러므로 중인을 1, 2, 3, 4, 5번 가운데서 골라라 라고 하는 아주 쉬운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시문이 조금 어려워 보이더라도 힌트를 잡아내는 능력을 조금만 기르시면요, 힌트가 딱 보이거든요. 그거 딱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갑자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22번 문제는 1, 2, 3, 4, 5번 가운데 중인을 골라라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 2, 3, 4번은 모두 노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번은 모두 노비란 말이죠.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인데 바로 이 중인들이 시동호회, 한시를 짓는 시동호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위항문학활동을 하였다. 바로 이게 조선 후기의 중인의 활동이거든요.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정도전, 남은, 김효생 등이 죽었네요. 여러분, 정도전은 누구 때문에 죽죠? 이방원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원의 공격을 받아서 정도전은 죽죠. 그러므로 정도전은 바로 조선을 공격해 놓고 그 다음에 제1차의 왕자의 난 때 바로 이방원이 일으킨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제시문에 해당되는 상황을 바로 가나다라 마 가운데서 골라주면 조선 건국 직후인 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139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 6년 후, 1392년 조선 건국 6년 후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 다음 24번 보시면은 다음 일기에 훼손된 부분에 대한 시기로서 옳은 것은 여러분 보시면 왕이 의주로 피난을 향했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되찾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쟁은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피난간 가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기 전에 있었던 사실,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임진왜란 순서 문제 되게 잘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한번 골라주면 그러면 그것까지 세세하게 알아야 돼? 하고 또 긴장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이순신 장군이 바로 한산도에서 큰 승리를 거둔 거죠. 이게 바로 한산도 대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요. 나머지는 아주 동떨어진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1번, 정발이 부산진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마자 제일 먼저 함락된 곳이 부산진성이거든요. 그러므로 임진왜란의 시작과 함께 이미 정발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선조 피난은 그 이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립이 충주에서 탄금배 전투에서 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임진왜란이 시작한 첫날 선조가 피난을 간 건 아니죠. 그러므로 2번은 결코 아니고, 다음에 3번 휴전회담의 결론로 정유재란. 정유재란은 임진왜란 끝나고 그 다음에 정유재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정유재란 역시 임진왜란의 넓은 범위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평양성 탈환 이후에 그 다음에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보시면 강홍립의 부대가 파견되었다. 이것은 임진 정유재란이 끝난 다음에
광해군의 중립 외교의 상황에서 나오는 상황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5번 정봉수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활약했다. 이것은 1627년 정묘호란입니다. 그러므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밖에 없어요. 임진왜란 조금만 읽으시면 충분히 답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거의 뭐 절반을 했네요. 네, 자 이제 우리 한번 반환점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자, 25분 보시겠습니다. 국보 제55호인 이것은 현존하는 유일의 조선시대의 목탑으로서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는데 인조 때 다시 조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네, 여기 다른 유물들도 많이 있네요. 네, 쌍사자 석탑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현존하는 네, 유일의 조선의 목탑은 이 문화 파트에서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내용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네, 현존하는 조선의 유일한 목탑은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읽으면서 법주사 팔상전을 사진을 보고 찾아야겠네 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생기는데요. 1, 2, 3, 4, 5번에 모든 사진마다 그 사진의 이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허탈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뭘까? 법주사 팔상전이라고 5번에 써 있네요. 그럼 5번을 그냥 딱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번은 네, 5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26번 보실까요?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사실로서 옳은 것은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해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송시열이 바로 처형당한 사건이 되겠죠. 1689년에 기사환국이 되겠습니다. 숙종 때 3번의 환국이 있었는데 송시열이 사약을 먹고 사망한 환국은 2번째 환국인 기사환국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사환국 이후의 사실로서 옳은 것은 바로 5번이 된다라는 거죠.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그리고 네, 장씨가 소위 장씨가 바로 중전으로 이렇게 책봉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붕당 정치 아주 조금만 정리를 하시면 뭐 2번의 예송, 현종 때 있었던 2번의 예송과 그리고 숙종 때 있었던 3번의 환국, 각각의 예송과 환국을 한 줄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26번 정도는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사건을 한 2줄 정도만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전혀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공신책봉 문제로 이관의 난이 일어났다. 이것은 인조반정 다음 해인 1624년의 일입니다. 인조반정에 이괄이 큰 공을 세우는데 이 이괄이 공신 2등이 된 거예요. 2등.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품고 바로 다음 해에 난을 일으켰죠. 다음에 2번 보시면 정여린 모반 사건으로 옥사가 발생했다. 이것은 이제 붕당 정치의 초반부가 되는데요. 1589년에 기축 옥사라고 하는 사건으로서 서인이 동인을 아주 강하게 공격한 겁니다. 지금은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붕당 정치를 한 번만 잘 정독을 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다음 허적과 윤유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된 환국은 첫 번째 환국인 경신왕국입니다. 다음 4번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것은 임진왜란 이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26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이미 반환점 돌아섰네요. 자,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자, 가소적이 편찬된 시기의 경제 상황,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수원, 조선 후기의 실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벌써 답은 나왔네요. 이 시기는 조선 후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조선 후기가 아닌 거 골라라. 조선 전기라든지 개화기 정도 이렇게 조선 후기와 앞뒤로 가까운 시기가 나오면은 조금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3번 6세기 지증왕, 삼국시대에 6세기 지증왕이 나왔네요. 그러므로 지증왕이 나 조선 후기의 왕이야.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6세기 지증왕.
다음에 28번. 자, 밑줄근 이 왕이 업적으로서 네, 옳은 것을 골라라. 수원 화성을 건립했대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한국사에 관심 없으신 분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정조입니다. 정조. 그렇다면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정조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정조의 대표적인 업적 가운데 하나가 초계문신제 3번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조선 후기로 갔는데 조금만 더 이제 나가면 아마 조선 후기 끝나고 개화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9번 보실까요? 자, 밑줄근 임금이 제위했던 시기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왕을 일단 확정을 해 주셔야겠네요. 어디 보겠습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사화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양재역 벽서 사건은 을사사화와 바로 다음 해다라는 걸 이제 바로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힌트가 있습니다. 대비마마 와 윤원형 여러분 윤원형은 명종의 외삼촌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비마마는 바로 명종은 12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20세가 될 때까지 8년 동안 어머니인 문정대비, 문정왕후라고도 하는데요. 문정대비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바로 문정대비의 아들이면서 문정대비의 남동생, 즉 윤원형의 조카인 명종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명종대위를 골라주면 정답은 4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을사사화가 정답이 되겠네요. 29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실까요? 이제 20문제 남았어요. 세시풍속 50문제 가운데에서 그냥 옛다 먹어라 라고 하면서 세시풍속 문제가 거의 한 문제는 나오죠. 이 세시풍속을 일부러 맞추려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세시풍속은 상식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맞추기 위해서 세시풍속을 또 열심히 또 정리하시면서 외우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시풍속의 문제는 대체로 배점이 좀 적습니다. 2점 정도, 2점 아니면 1점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으로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대충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감은 잡을 수 있는 문제가 거의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음력 6월 보름날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 흐르는 물에 흐를 요자, 흐르는 물에다가 머리를 담궈서 머리를 감는다. 흐르는 물에 머리를 담근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시풍속을 뭐라고 하냐면 유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31번 보시면요. 자,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일본국 인민은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화기에 그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문제예요.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 조금만 잘 정리하셨다면 역시 또 충분히 쉽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해는 1876년이고요. 1876년 같은 해에 두 개의 조약이 강화도 조약의 뒤를 이어서 세트로 추가로 체결이 되거든요. 그게 가하고 나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가는 뭐냐면 조일수호조규, 즉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이에요. 조일수호조규 부속조약 또는 부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조일수호조규 부록, 부록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여기에서의 그 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개항장 안에서, 우리 조선의 개항장 안에서 일본 화폐를 쓸 수 있게 바로 우리가 허락을 해준 내용이 바로 가의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죠. 다음에 나를 보시면 이거 나는 조일 무역규칙인데요. 바로 조선의 양곡을 바로 일본 상인들이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1876년 7월에 체결된 조일 수호조규
부속조약, 그리고 나는 역시 1876년 7월에 체결된 조일무역규칙으로서 둘 다 조일수조교, 즉 강화도 조약을 추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속조약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답은 5번. 가나 모두 조일수조교의 후속 조치로 체결하였다. 딱 들어맞는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 군대 해산? 여러분 개화기 조금만 공부하시면 군대 해산 언제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냥 외워집니다. 네. 군대 해산, 고종의 강제 퇴위, 일제에 의해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고 그리고 대한제국 군대까지 강제 해산 당하자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의병. 1907년이 60갑자로 정민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어난 의병을 뭐라고 하냐면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정미의병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2번. 이 정미의병이 13도 창의군, 그러니까 전국 창의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일본의 수중에 놓인 서울을 되찾기 위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거든요. 물론 네, 성공은 거두지는 못합니다만은 네, 이 정미의병이 한 거는 바로 서울 진공작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32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33번 보시면요.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너무나 그 중요한 개화기의 애국개몽운동 단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나왔어요.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사실은 여기에서 답은 나옵니다. 네, 신민회인데요. 네, 조금 더 읽어보시면 네, 공화정체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뭐 이 정도면 뭐 신민회라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100% 신민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정책 문제, 네, 뭐 제가 모든 문제마다 이것은 정책 문제요 라고 말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33번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을 통해서 신민회라는 걸 알아내게 한 다음에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신민회를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신민회 활동 나와라. 5번. 남만주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이거 신민회에서 정말로 강조되는 신민회 업적입니다. 네, 그래서 33번은 5번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여러분. 자, 개화기로 들어왔네요. 어느새. 네. 자, 34번 보실까요? 가사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일어난 정변. 뭐 이 정도면은 네, 많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고 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사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도 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바로 급진계합파가 김옥균, 박용호 같은 급진계합파가 온건계합파를 몰아내기 위해서 일으킨 정변. 정변 이름 정도는 귀에 익으실 것 같은데요. 뭐죠, 여러분? 1884년은 60갑자로 갑신년입니다. 그래서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다라고 해서 바로 이 정변을 갑신정변이라고 하지요.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갑신정변을 골라주시면 자, 이 제시문이 갑신정변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냥 그 문제는 그냥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거든요. 제시문의 정체를 알아내는 게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김옥균, 박용효와 같은 급진계합파가 주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34번은 네, 1번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다음 35번 보시겠어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되게 복잡한 사진이 나와서 또 긴장하고 보았으나 보자마자 긴장이 풀리는 참으로 감사한 문제. 그래서 배점도 1점. 네. 쉬우니까. 네. 이거는 쉬우니까 그냥 1점. 네. 이런 문제는 좀 3점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보시겠어요? 고부관하 점령했다. 황룡천 전투에다가 네, 삼례 집결. 네. 전봉준 얼굴도 있네요. 네. 우금치 전투에서 네,
전멸한 여러분 이 운동은 네, 동학농민운동이죠. 아, 그렇다면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네, 동학농민운동을 골라줘라 라고 하는 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바로 황룡천 그 황토현 전투에서 네, 황토현 황룡천 전투 네, 순서대로 하면 황토현 황룡천 전투에서 네, 관군에게 승리를 한 이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을 장악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주 화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전라도 지역을 스스로 통치하지 않습니까? 전라도 지역을 집강소라고 하는 네, 자치기구를 통해서 전라도 지역을 자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패정개혁안이라고 하는 개혁안을 그대로 자기들이 실천을 하죠. 자기들이 하자고 만든 개혁안이니까 자기들이 자치하고 있는 곳에서는 바로 실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3번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1번 을사늑약에 반발해서 봉기하였다. 을사늑약에 반발해서 봉기한 의병은 당연히 무슨 의병이라고 할까요? 을사의병이라고 하겠죠. 네, 다음에 2번 보시면 2번과 4번은 모두 진주 농민봉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그 농민봉기로서 임술 농민봉기의 네, 시작이 되는 농민봉기가 되겠어요. 예,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5번 홍의장군 곽재우가 활약했다. 임진왜란 때 의병 아니겠습니까? 네,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곽재우 선생님이죠. 네, 그래서 네, 35번은 정답이 네, 3번이 되겠다. 15문제 남았네요. 네, 자, 기운 내주십시오. 이 정도면은 내가 충분히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네, 충분히 내가 할 수 있겠다. 뭐 더 볼 필요 있나? 꺼야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기왕이 여기까지 보셨다면 끝까지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네요. 광주 고보의 학생들과 광주 중학교의 학생들이 싸움을 했대요. 그런데 일제강점기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경찰들이 광주 중학교 학생들만 아주 심하게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주 고등보통학교, 광주 고보 학생들만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경찰이 왜 광주 중학교만 이렇게 예뻐했을까요? 광주 중학교는 일본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고요. 광주 고보, 광주 고등보통학교는 한국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이 시기에는 1920년대 이 시기에는 일본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 이름하고 그리고 한국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 이름이 아예 달랐어요. 물론 그 이후엔 합쳐지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반발해서 바로 광주 학생들이 일으킨 운동 바로 뭐겠습니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네. 자,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5번.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동맹휴학의 도화선이 됐다. 그렇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광주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막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37번 보실까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또 가와 나 사이의 시기. 거의 늘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네요. 볼 수 있는 모습으로서 가장 적절한 거. 자, 여러분 가를 보시면요. 바로 고종 임금께서 바로 대한제국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대한제국 건립이 되겠네요. 수립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가는 1897년에 대한제국 건국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 나는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 건국 2년 후인 1899년에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가나 사이는 1897년에서 1899년 사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거기 들어갈 만한 게 뭐 있느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관민공동회,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개최한 것은 1898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러면 요 2년 사이에 들어간 것까지 내가 이렇게 세세하게 알아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이 2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한번 1번 보실까요? 영화 아리랑을 관람하는 교사, 요건
일제강점기 192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고, 다음 3번 보시면 유경공은 1886년으로서 아직 대한제국이 건국되기 전인 바로 조선의 상황이 되겠다라는 거죠. 개화기 초 1886년 경부선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기자. 경부선은 1905년, 그러니까 철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1905년이라는 거 알게 됩니다. 1905년 바로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4번의 상황은 1905년 이후가 되는 거죠. 근후에는 신간회의와 함께 1927년에 일제강점기에 바로 결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종교회 활동으로서 옳은 것은 그렇다면 자, 이 문제는 종교의 정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겠네요. 38번 보시겠습니다. 자, 나철이 창시했대요. 정말 훌륭하신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님도 나오시면서 바로 이 김혁 선생님께서는 나철이 창시한 이 종교에 가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철이 창시한 종교가 뭐냐? 바로 종교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바로 아십니다, 여러분. 개화기 말에 바로 나철이 대종교, 단군을 숭배하는 시조로 숭배하는 대종교를 창시하거든요.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대종교를 골라주면 4번이 되겠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종교를 수용을 해가지고 대종교도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만주 지역으로, 만주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 지역에서 정말로 많은 활동을 하거든요. 그 대종교도들이 바로 중광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1번과 2번은 모두 천도교. 동학이 1905년에 제3대 교주인 손병희에 의해서 종교 명칭이 천도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 3번. 이화학당을 건립한 분은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한 기독교 선교사인 메리 스크랜턴 부인이죠. 그러므로 이 이화학당을 건립한 종교는 바로 기독교, 개신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하고 같은 말, 개신교. 다음에 5번 박종변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 추진하였다. 원불교. 종교를 조금만 정리를 하시면, 한 줄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 한 줄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지문으로 그냥 쪼로록 나왔습니다. 정답은 38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9번 보시면 밑줄 그은 사람이 소속된 단체 조선 총독부에 일제강점기에 폭탄을 던지신 분 김익상 선생님, 그리고 이분은 의열단 소속이죠. 그러므로 역시 정체 문제고 의열단이라는 걸 알아냈다면 거의 90% 이상은 이미 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미 90%는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의열단에 해당되는 지문은 1번 조선혁명선언, 신치호 선생님이 써주신 조선혁명선언을 행동지침으로 삼았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하고 문제를 보다가 어느 순간 허탈해져요. 한능검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40번 보세요.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중일전쟁이 시작된 지 이후 막 두 번째 겨울을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일전쟁이 1937년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겨울을 났으니까 1930년대 끝 무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 그 이후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의 사실만 골라주면은 답이 되는데요. 1번부터 볼까요?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이것은 조금만 이 농민 노동운동을 공부해 보시면은 이제 조선 노농총동맹, 조선 농민총동맹, 조선 노동총동맹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조선 노농총동맹은 1924년이고 조선 농민과 조선 노동총동맹은 1927년이 되겠습니다. 1927년.
다음 2번 보시면 정우회 선언. 이거는 신간회의가 결성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언이 되는데 이것은 1926년이 되겠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 강령을 발표한 것은 1941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청산리 전투. 네, 4번의 청산리 전투는 1920년. 다음에 5번. 네,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29년. 그러므로 네, 정답은 네, 40번 정답은 3번이고요. 이렇게 연도까지 좀 네, 어느 정도 기억을 하면은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만은 네, 이 연도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 각각의 지문들은 각 시대의 그 주요한 파트를 구성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므로 네, 꼭 정답 연도를 모르신다 할지라도 정답을 고르는 데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41번 보실까요? 총사령 박상진. 박상진이 총사령관인 즉 총사령인 바로 네, 비밀결사. 그게 무슨 단체냐? 바로 대한광복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바로 1910년대에 국내에서 활동한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를 골라주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된다라는 거죠. 공화정체의 국가 건설을 지향을 하였다. 이게 바로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9문제 남았는데 자, 라스트 스퍼트 해봅시다. 42번. 자,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시기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이제 알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거의 무조건 나오니까요. 그냥 한 문제는 그냥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가 네, 들어가는 시기는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1923년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고 나서 4년 후,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가시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시기. 네. 자,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자, 다음 문서가 작성된 당시에 네, 실시된 일제정책 지방자치. 사실은 이거 기만술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선총독부가 네, 생색내고 떠들어댔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정말로 지방자치는 아닌데. 자, 그리고 5번째 줄을 보시면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차별 대우를 철폐한다 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정책을 표방했던 시기, 바로 일제가 네, 1920년대에 가면을 쓰고 우리한테 스마일 작전을 전개하던 바로 그 시기가 되겠어요. 문화통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목 하에 우리를 네, 기만하던 바로 그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네, 1920년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1920년대에 네, 이때 네, 전개된 정책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바로 3번 산미증식계획이 된다라는 거죠. 1920년에 시작된 네, 산미증식계획, 이게 바로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보실까요?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3대 강령이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40개 지회에다가 4만 명 정도의 네, 엄청난 회원을 가지고 있었던 일제강점기의 최대 민족운동 단체.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이미 나왔죠.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신간회를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주면 바로 1번이 되겠죠. 좌우합작의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결성이 되었다. 이게 바로 네, 신간회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쭉 한번 보시면 2번 이상설 이동희를 정부통령에 선임하였다. 이것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광복군 정부가 되겠습니다. 3번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단체는 신민회. 4번 조선총독부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다가 그 직전에 검거된 일제강점기 1910년대 비밀 결사는 독립의군부. 다음에 5번 네, 오선학교와 대성학교를 세웠다.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5번 보실까요?
자, 너무나 유명한 얼굴이죠. 네, 굉장히 네, 어느 교과서에나 다 나와 있는 네, 김원봉의 사진이 그냥 딱 나왔네요. 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미 사진만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 네, 김원봉 선생님이라는 걸 아는데 혹시나 해서 네,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의열단 조직했다. 그러면 그 다음을 읽을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아주 강한 느낌이 와요. 네, 쭉 읽어보시면 다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주라. 우리 착하게 1번부터 해볼까요? 1번, 하와이에 대조선 국민군단을 네, 조직하신 분은 박용만. 2번, 한국광복군 부사령관. 바로 김원봉이 되겠습니다. 2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다음 3번,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안중근 의사. 네. 4번,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지청천. 5번, 일제의 패망과 광복에 대비해서 조선 건국동맹을 네, 국내에서 결성을 하신 분은 뭐 좌익 계열의 여운형 그리고 우익 계열의 안재홍과 같은 분이 있지요. 네, 그러므로 네, 김원봉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보시면 자, 밑줄근 개헌안의 시행 결과로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네. 자, 135의 3분의 1, 뭐 단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당시 반올림에 해당하는 사자성어는 4.4.5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올림 개헌. 그래서 그 당시 말로 하면은 4.4.5입 개헌을 한 바로 그 개헌은 바로 1954년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때 시행 결과로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4.4.5입 개헌의 결과 바로 3번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제한이 철폐되었다. 이거 하기 위해서 4.4.5입 개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정부가.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계속 문맥을 읽다 보면 문맥에서 이거 반올림 4.4.5입 개헌이구나 라고 하는 아주 강한 필을 받아요. 그러면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4.4.5입 개헌을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6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4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47번. 자, 가나 문서가 작성된 시기. 자, 가를 보시면 네, 무상 원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주장하는 금액과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일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바로 회담이 쭉 이어지면서 우리 측 대표인 김종필과 일본 측 대표인 오히라가 비밀 메모를 네, 계속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김종필 오히라 메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는 1962년인데요. 한일협정, 그러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나는 바로 한일협정,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네, 기본 관계에 대한 조약이라고 하는 그런 정식 명칭을 가지는데 바로 이 조약을 통해서 바로 네,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945년에 패망해가지고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도망치듯이 떠난 다음에 20년 동안 우리는 일본과 공식적인 수교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20년 후인 1965년에 바로 공식적으로 수교를 재개하게 됩니다. 바로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는 한일 국교 정상화의 과정이고 그리고 나는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와 나, 즉 한일 국교 정상화의 그 과정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운동이 있었죠. 일본이 일제강점기를 공식으로 사죄하지 않고 그리고 정당한 배상도 하지 않는데 그런 공식적인 사과와 정당한 배상이 없는 한일국교 정상화는 굴욕이다 라고 하면서 학생과 시민들이 즉 우리 국민들이
아주 극력 반대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6.3 항쟁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6.3 시위가 전개되고 네, 바로 이때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수령이 또 발표가 되고 공포가 되고 그렇죠. 다음 48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긴급 조치. 여러분, 유신헌법, 즉 유신체제 하에서 긴급 조치가 1호부터 9호까지 네, 발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신체제 제 몇 공화국이죠? 네, 박정희 정부의 제4공화국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4공화국의 네, 유신체제 하에서 볼 수 있는 모습, 네, 미니스커트 단속. 네, 그래서 네, 이 여성들은 네, 너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남자는 네, 장발 단속했어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카락이 귀를 덮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길막해가지고 남자 머리를 그냥 그 길에서 그냥 싹둑 자르고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바로 이 유신체제 제4공화국 하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은 4번 미니스커트 단속이 되겠다라는 거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네. 자,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운동. 4.13 호원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라고 하면서 헌법을 대통령 직선, 대통령 직접 선거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바로 전두환 정부가 4.13 호원 조치를 내놓으면서 바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로 2달 후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네, 6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래서 6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 6월 민주화 운동의 결과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정답은 2번. 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바로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0번 문제 보시면 다음 경축사를 발표한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노태우 얼굴이 있네요. 네,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노태우 대통령처럼 딱 그려놨는데요. 네, 그래도 문장은 좀 예의상 읽어봐줘야 되는 거죠. 네, 소련과 국교를 체결했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했습니다. 모두 노태우 정부 때의 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노태우 정부 때의 사실을 골라주면 정답은 1번. 북한과 네,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을 하였다. 이게 바로 네,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1번.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문제가 되게 길었네요. 네, 50문제나 돼서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문제의 문항수는 많긴 하지만은 어렵지 않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아주 쉽게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공부 방식 또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실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계속 정리를 해 주신다면은 다음번 시험에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교훈을 얻으셨다면 이번 70분이 조금 넘는 이번 동영상을 보신 네, 소득은 아주 훌륭하다, 아주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끝!